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리나는 깃털. 옛날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돌이 지나도 누워만 있더니 5살이 넘어도 누워만 있고 10살이 되고 20살 총각이 되어도 빈둥빈둥 누워서 통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방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주는 밥이나 꼬박꼬박 받아먹는 게 고작이었답니다. 보다 못한 총각 부모가 일 좀 하라며 크게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총각이 꾸물꾸물 일어나더니만 글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승댁에 장가를 들어야겠소. 그런 소리는 입 밖에 내지도 마라. 장가 가고 싶으면 일이나 해. 총각 부모는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어요. 일을 할 때니 집이나 많이 얻어다 주소. 총각 부모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이란 집은 다 모아다 줬지요. 총각은 방 안에 틀어박혀 새끼줄을 꼬기 시작했어요. 총각은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누고 잠도 안 자고 새끼줄을 꼬았답니다. 그렇게 꼰 새끼줄이 방 한가득 차고도 넘칠 지경이었어요. 총각은 그 많은 새끼줄을 둘둘 말아서 어깨에 청 매더니 산으로 올라갔지요. 그러고는 이 나무 저 나무에 새끼줄을 걸어 마치 그물을 친 것처럼 해놓는 것이 아니겠어요? 얼마 안 가서 그물에 새 한 마리가 걸렸어요. 그런데 그 새가 와랑와랑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총각은 그 새를 와랑새라고 하고는 깃털 하나를 쑥 뽑아서 가졌어요. 그 다음에 또 새 한 마리가 걸렸는데 바랑바랑 희한한 소리를 내요. 총각은 그 새를 바랑새라고 하고는 깃털 하나를 쑥 뽑아 가졌어요. 이제 3번째 새가 걸렸는데 댕대궁 댕대궁 하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총각은 그 새를 댕대궁 새라 하고는 깃털 하나를 쑥 뽑아 가졌지요. 총각이 깃털 3개를 가지고 정승댁 앞을 지나는데 정승댁 외동딸이 대문 밖으로 나와 힐끔힐끔 살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줌 한번 시원하게 누고는 후다닥 뛰어들어갔답니다. 총각은 정승딸이 오줌 눈 자리로 가서 깃털 3개를 꽂았어요. 정승딸이 마당을 지나 방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한 발짝 떼면 와랑, 2발짝 떼면 바랑, 3발짝 떼면 댕대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처녀가 얼마나 놀랐겠나요. 정승딸이 엄마야 하며 방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와랑 바랑 댕대궁 와랑 바랑 댕대궁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정승이 요란한 소리에 놀라 달려나왔지요. 대체 무슨 일이냐? 정승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살금살금 제 아비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러더니 소리도 살금살금 나네요. 와랑 바랑 댕대궁
와랑 바랑 댕대궁.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 빨리 좀 걸어보아라. 정승달이 빨리빨리 종종거리며 걸으니 소리도 종종거렸어요. 와랑바랑 댕대궁, 와랑바랑 댕대궁. 이젠 뛰어보아라. 이번에는 아예 치마를 걷어올리고 껑충껑충 뛰었더니 아이고 세상에, 요란한 소리가 사람 혼을 쏙 빼놓는 것이 아니겠어요? 와랑바랑 댕대궁, 와랑바랑 댕대궁, 와랑바랑 댕대궁. 정승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흉한 병에 걸렸다 싶어 하늘이 노래졌답니다. 의원이란 의원은 다 불렀지만 딸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정승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데 총각이 대문을 열고 들어섰지요. 제가 따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정승은 총각의 허름한 모습을 보고 콧방귀를 뀌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금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한번 고쳐보아라. 병을 고치기만 하면 원하는 건 뭐든 들어주마. 총각은 정승딸의 맥을 짚어보더니 심각한 얼굴을 하지 뭐예요. 병을 고칠 약이 있긴 한데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니 정승이 어쩌겠나요. 사례는 얼마든지 할 테니 제발 고쳐주기만 하게나. 총각은 산으로 올라가 아무 뿔이나 한 주먹 해서는 정승 앞에 나타났답니다. 이걸 정성스레 다려 먹이십시오. 정승은 눈물 콧물 찔끔거리며 정성을 다해 다려 딸에게 먹였답니다. 그 사이 총각은 정승딸이 오줌 눈 데로 가서 와랑새 깃털을 뽑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지요. 이제 따님을 걷게 해보시지요. 정승딸이 걸어보았더니 와랑 소리는 빠지고 바랑 댕대궁 소리만 나네요. 고참 신통하다. 이제는 다른 소리도 마저 없애보아라. 이번에도 총각은 산에서 아무 뿔이나 캐다가 정승에게 주었답니다. 총각은 이번에도 정승딸이 오줌 눈 데로 가서 바랑새 깃털을 뽑고 정승 앞에 나타났지요. 그랬더니 이제는 정승딸한테서 댕대궁 소리만 나네요. 이제 댕대국만 남았다. 이보게, 이것도 빨리 없애주게. 빨리. 이번에도 총각은 아무 뿔이나 주고는 댕대궁 새의 깃털마저 뽑았지요. 정승딸은 이제 걸어도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게 됐지요. 정승은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이제 살았네. 이제 살았어. 내 자네에게 아주 큰 돈을 줄 것이야. 그런데 총각 얼굴이 썩 좋지 않았어요. 총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글쎄 정승딸에게 장가들고 싶다며 넙죽 절을 하지 않겠나요? 하지만 정승은 귀한 딸을 총각에게 줄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었답니다. 이놈,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정승은
총각을 대문 밖으로 내쫓았지요. 쫓겨난 총각은 정승달이 오줌는 곳에 와랑새, 바랑새, 댕대궁새의 깃털을 다시 꽂았어요. 그러니 어찌 됐겠어요. 와랑바랑 댕대궁, 와랑바랑 댕대궁. 담 넘어 정승댁에 또다시 난리가 난 거죠. 아이고, 이 소리가 왜 또 나는 거냐? 어서 그 총각을 다시 불러오너라. 그리해서 총각은 정승딸과의 혼인승낙을 받아냈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낸다고 정승댁에서 이것저것 바리바리 참 많이도 싸주었지요. 정승딸도 싫지 않은지 총각을 흘끔흘끔 훔쳐보며 두 볼이 발그레해지고 말이죠. 총각은 정승딸을 집으로 데리고 와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았답니다. 까마귀 괴물을 물리친 신랑.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신랑과 색시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날개 달린 괴물이 날아와 잽싸게 색시를 낚아채 가버렸지요. 신랑은 날개 달린 괴물이 날아간 쪽으로 색시를 찾으러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 어느새 길이 없어지고 험한 절벽이 우뚝 앞을 가로막았지요. 신랑은 겨우겨우 절벽 위로 올라갔어요. 절벽 위에는 자그만 초가집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답니다. 신랑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날개 달린 괴물이 사는 곳을 아세요? 그놈이 우리 색시를 채갔어요. 그놈은 무시무시한 까마귀 괴물이야. 그 괴물의 집에는 대문이 12개나 있는데 문마다 까마귀 부하가 지키고 있다가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잡아 죽이지. 그러니 어서 그냥 돌아가도록 해요. 안 됩니다. 꼭 가서 색시를 찾아야 해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 가겠다면 떡을 12덩이 해가지고 가서 대문을 지키는 까마귀 부하들에게 한 덩이씩 던져주어. 까마귀 부하가 떡을 먹는 사이에 얼른 대문을 지나가면 무사히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게야. 신랑은 할머니에게 돈을 줄 테니 떡 12덩이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신랑에게 떡 12덩이를 만들어 주었지요. 할머니가 가르쳐 준 길로 한참을 갔더니 마침내 까마귀 괴물이 사는 집이 나타났답니다. 우뚝우뚝 솟은 대문마다 정말로 까마귀 부하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첫 번째 대문 앞에 다가갔더니 까마귀 부하가 달려들며 신랑을 죽이려 했어요. 신랑은 얼른 떡 한 덩이를 던져주고 까마귀 부하가 떡을 먹는 사이에 재빨리 대문을 지나갔어요. 두 번째 대문에서도 까마귀 부하가 지키고 있다가 신랑을 죽이려 했지요. 신랑은 또 떡 한 덩이를 던져주고 얼른 대문을 지나갔지요. 신랑은 떡을 한 덩이씩 던져주며 12대문을 모두 무사히 지나갔어요. 신랑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 없소? 그러자 안에서 누군가 나오는데 바로 잃어버린 색시였지요.
신랑과 색시는 너무 기뻐 서로 얼싸 안았답니다. 색시는 신랑에게 말했어요. 까마귀 괴물은 도둑질을 나가고 지금 없어요. 그러고는 신랑에게 까마귀 괴물이 쓰는 큰 칼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칼은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이번에는 까마귀 괴물이 신는 무쇠 신을 신어보라고 했지요. 신랑은 무쇠 신을 신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러자 색시가 말했어요. 까마귀 괴물은 이 칼을 맘대로 휘두르고 이 무쇠 신을 신고 날듯이 뛰어다닐 수 있어요. 까마귀 괴물이 올 때까지 힘을 길러야 해요. 색시는 까마귀 괴물이 몰래 숨겨두고 마시는 힘나는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신랑은 몇 날 며칠 동안 힘나는 물을 마셨지요. 그랬더니 칼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신랑은 몇 날 며칠 동안 힘나는 물을 자꾸자꾸 마셨어요. 그랬더니 무쇠 신을 신고 몇 발짝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신랑은 몇 날 며칠 동안 힘나는 물을 더 많이 마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무쇠 신을 신고도 날듯이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까마귀 괴물이 돌아왔어요. 까마귀 괴물은 신랑을 보고 호통을 쳤지요. 네 놈은 누구냐? 감히 내 신을 신고 내 칼을 들고 있다니. 신랑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이 못된 까마귀 괴물아, 내 색시를 찾으러 왔다. 까마귀 괴물은 코웃음을 치며 부하들을 시켜 신랑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까마귀 부하들이 모두 신랑에게 달려들었지요. 하지만 신랑은 무쇠 신을 신고 날듯이 뛰어다니며 칼을 휘둘러 까마귀 부하들을 모두 물리쳤답니다. 그러자 까마귀 괴물이 직접 나섰어요. 신랑과 까마귀 괴물은 공중으로 솟아올라 한판 싸움을 시작했어요. 엎치락 뒤치락, 여기서 쿵, 저기서 쿵. 싸움은 몇 날 며칠 동안 계속됐지요. 마침내 신랑이 까마귀 괴물의 다리를 잘라냈어요. 그런데 다리가 다시 날아올라 제자리에 척 붙는 거예요. 신랑은 또 까마귀 괴물의 팔을 잘라냈어요. 그런데 팔도 다시 날아올라 제자리에 척 붙어버렸지요. 신랑이 아무리 괴물의 다리와 팔을 잘라내도 모두 다시 제자리에 척척 붙어버렸답니다. 싸움을 지켜보던 색시는 얼른 재를 준비해 놓고 신랑에게 까마귀 괴물의 목을 치라고 했어요. 신랑은 온 힘을 다해 까마귀 괴물의 목을 쳤답니다. 까마귀 괴물의 목이 떨어지자 색시가 얼른 목 위에 재를 뿌렸지요. 그러자 목은 제자리에 다시 붙지 못하고 까마귀 괴물은 죽고 말았답니다. 신랑과 색시가 집안에 살펴보니 금은 보화가 가득 쌓여 있었지요. 신랑과 색시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